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발표를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또 해주셨는데요. 소비자의 반응을 대변하는 역할이 바로 인플루언서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죠.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K뷰티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할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발표, 우리 K뷰티의 마케팅 전략과 관련해서 알리바바 데이터 기반 동아시아 수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 코리아 최윤정 매니저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바바닷컴에서 지금 국내 기업분들의 해외 수출을 같이 돕고 있는 최윤정 매니저라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알리바바닷컴에서 국내 기업분들의 제품을 이제 실제 수출까지 나가는 모든 과정에 인볼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자료들을 좀 가져와야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고, 아무래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선두에 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담아왔으니까 네, 실무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인사이트를 얻은 부분이 알리바바닷컴에서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5분 미만으로 알리바바닷컴 소개를 하고 저희가 이 다음 순차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내수 시장은 어느 정도 포화가 되었고, 그래서 해외 시장을 좀 타겟팅해서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뷰티 기업 특히 엄청 많이 미팅을 진행을 하면서 좀 어떤 고충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대비를 하고 있는지 좀 많이 좀 여쭤보고 있는데,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에는 B2B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크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 용도로 좀 많이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해하시는 부분이 중국 바이어만 있는 게 아니냐가 아니라 저희는 실제로 이제 대륙 보면 뭐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 엄청 다양한 대륙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제품이 어떻게 하면 전 세계 대상으로 경쟁력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를 좀 분석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리바바닷컴에서 이제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플랫폼에서 저희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서 노출이 됐을 때 그 이후에 바이어들이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잘 구매를 해 가는지, 이런 프로세스를 매주 분석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하다가 자료를 만들어 봤고요. 이전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내 기업 분들이 이제 수출을 진행하실 때 원래는 수행사, 대행사 통해서만 이제 입점을 진행을 하시다가 최근에 한국 제품들이 엄청 주목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리고 K뷰티 특히 그런 키워드 위주로 해서 검색하는 양이 엄청 많아지다 보니까 한국 지사가 생길 정도로 지금 K뷰티 시장이 데이터로 이렇게 확인이 될 만큼 인기가 많은 거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연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게 오프라인도 물론 엄청 인기가 많긴 하지만 온라인 쪽에서는 실제로 데이터가 어떤지를 한번 보니 뭐 B2C 시장 위주로 앞서서는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B2B 시장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봤을 때 코로나 이후 특히 온라인으로 전환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B2C든 B2B든 둘 다 좀 전환이 많이 됐다고 봐주시면 되고, B2B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대표님들이 B2C로 상품을 수출을 하기 전에 의사결정 시간이 훨씬 이른 편이라서 B2B 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신제품 전략을 엄청 많이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업무를 하다가 제일 많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만약 수출을 온라인으로 시작하게 되면 어떤 플랫폼을 먼저 사용을 하게 되세요? 를 엄청 많이 여쭤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고민을 하시는 플랫폼들을 다 모아왔고 뭐 장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B2C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 진입이 가능하지만 연내에 어쨌든 휘발성 소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휘발성 소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광고를 좀 지속적으로 돌려야 되고, 또 금방 앞서서 연사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각지 지역에서 좀 시딩이라든지 그런 홍보 컨텐츠를 같이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진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B2B 플랫폼 자체는 조금 틀린 경우가 있어서 제일 처음에 진입 장벽 자체는 어느 정도 높지만 도매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를 핸들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B2B 플랫폼 기반으로 제가 나왔기 때문에 B2B 플랫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제가 좀 경험을 오래 한 결과 B2C 플랫폼이든 B 플랫폼이든 뭐 키워드 작업을 하거나 SEO 최적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동일하게 작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는 내용은 결국에는 이제 알리바바닷컴 데이터 기반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동일하게 뭐 쿠팡이든 B2C, 아마존이든 쇼피든 이런 동일한 로직으로 거의 잡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세팅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구매하시는 그런 바이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박람회에 가서 라포도 쌌고 술도 한번 마시고 이런 라포가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데이터로 엄청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데이터가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 데이터가 실제로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우리 펩타이드 세럼 같은 게 미국에 잘 나갈 것 같아, 그쪽 시간이 제일 크니까 그쪽으로 먼저 진출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최근에는 바이어분들이 나는 어느 국가에서 이런 제품의 이런 제형의 그리고 이런 성분의 제품들을 꼭 살 거야 라고 하고 어느 정도 온라인에서 이런 검색을 다 한 다음에 의사결정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서치 결과를 제가 찾아본 바로는 보통 구매 의사결정하기 전 70% 정도 다 찾아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온라인 쪽으로도 무조건적으로 저희 제품들을 노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알리바바닷컴 로고가 많이 있어서 제가 홍보하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알리바바닷컴을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링크드인이든 인스타그램이든 뭐 등등 어떤 경로이든 상관없지만 저희 제품이 어느 경로로 좀 노출되는 것이 좀 잘 어필이 될지를 생각하셔서 온라인 쪽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금부터 시작이 될 건데요. 제가 이제 알리바바에서 다니면서 조금 제일 좀 특이했던 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나는 왜 이렇게 진행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바이어들이 보통 검색을 해서 구매하는 페이지 수가 1페이지에서 3페이지 안에서 80%가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바이어뿐만이 아니라 요거는 뭐 B2C 플랫폼, 쇼피, 라자다, 뭐 아마존 이런 부분에도 거의 다 동일하게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내가 어떤 플랫폼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잡아야 될지를 중점으로 해서 내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업무가 이제 지표들을 비교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주 대비해서 어떤 지표들이 잘 바뀌었길래 바이어들이 많이 유입이 되지, 방문자 수들이 유입이 되지, 이런 걸 엄청 매주 보는 편인데,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가장 중요한 게 바이어들 구매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한 점이 없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이어가 검색을 할 때 키워드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회해서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문의 넣는 과정이라면 이 과정 속에 불편함이 있다면 바이어 이탈, 일반 소비자들이 이탈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좀 매끄러운 플로우로 넘어갈 수 있도록 좀 세팅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어들이 보통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뭐 검색, 그 다음에 노출된 바이어들
바이어들이 이제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키워드 기반으로 상위에 노출된 셀러들 제품을 보게 됩니다. 요거는 어느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단가, 뭐 성분, 제형 등등 해서 우리 제품들이 제일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 그런 비교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샘플 오더, 첫 오더가 발생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B2B 같은 경우에는 큰 계약으로 이어지고,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팬덤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작업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키워드입니다. 만약에 저희 제품들이 엄청 좋은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더라도 바이어한테 노출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회사나 저희 브랜드는 없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이어들이 결국에는 사이트에서 한 3페이지 이내에서 구매 의사결정을 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3페이지까지 다 분석을 조금 열심히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AI 툴을 엄청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구독도 한 4개 이상, 한 달에 거의 한 10만 원 넘게 들여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이제 분석을 하실 때 의사결정을 하는 게 보통 3페이지 아니니까 그쪽에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벤치마킹도 하고 또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키워드들을 어떤 키워드 위주로 해서 많이 좀 서치를 하는가. 그러면 제가 딱 오늘 오기 직전에 분석을 해본 결과 최근에는 콜라겐이라든지 뭐 이런 성분들이 어떤 인기 있는 성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륙별로 어떤 MOQ를 세팅을 하는지, 단가는 어떤지 이런 작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AI 툴 이용해서 좀 인기 있는 키워드를 뽑아봐, 이런 식으로 단순히 외주를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상위에 노출됐을 때 그 키워드 기반으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셀러분들이랑 좀 비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사용해 보신 고객들 대상으로는 저희 제품 좋아요 해도 사용을 해보셨기 때문에 맞아요,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온라인 경우에서는 저희가 샘플을 직접적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대면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의심을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신뢰도를 많이 줄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응답률, 아니면은 구매 후기라든지, 아니면은 얼만큼 좀 노출이 되었는지, 판매가 되었는지, 판매량,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뭐 실제로 인플루언서 분들이 좀 많이 사용을 했다 하면은 인플루언서 분들 이제 후기 같은 것도 좀 잘 첨부를 해서 하시는 게 좀 어필 포인트가 되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전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인허가 내용 지금 가지고 계신 뭐 CE 인증이라든지 모크라라든지 국가별 인증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도 좀 어필을 키워드에 하셔도 되고요. 좀 플랫폼 특성에 맞게 좀 어떻게 하면 좀 어필을 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신뢰 지표들을 한번 캡처를 해왔어요. 뭐 이거는 B2C 플랫폼, 뭐 플랫폼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단 바이어 노출이 되고 나면 요런 그 리오더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뭐 쿠팡 같은 경우에도 슈퍼셀러 이런 개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셀러로 발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중요하고, 바이어 노출할 때는 결국에는 키워드, 썸네일, 그리고 상위 노출, 그리고 광고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타사와 비교를 당하게 될 때는 MOQ, 가격, 그리고 경쟁력이 또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소비자가 구매를 하게 될 때, 그게 제일 중요할 때는 실제로 뭐 재오더율이라든지 아니면 셀러 등급, 입점 연차 등등 해서 그런 지표들이 좀 중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2C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브랜드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B2C 플랫폼에서는 뭐 조선미녀, 아누아 이런 브랜드명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B2B 같은 경우에는 이제 B2C로 진출하기 직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브랜드를 위주로 해서 검색하는 분들이 그래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브랜드,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데 브랜드명을 키워드로 하시는 것보다는 뭐 바이어들이 많이 물어보는 최소 주문량 내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뭐 브랜드 라벨 같은 거를 실제적으로 붙일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바이어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들을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세팅할 수 있을지를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판매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스킨케어라고 예시를 들고 검색을 했을 때 다른 셀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이런 기본 응대 사항을 자동화했는지를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 노출된 상품 중에 광고를 쓰지 않고도 상위 노출이 됐다는 것은 이 셀러가 최적화가 된 셀러거든요. 그래서 그 최적화된 셀러를 분석해서 저는 이제 직접 채팅하기를 눌러서 이분의 포맷을 조금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를 좀 주문하고자 할 때 클릭을 하게 되면 주로 바이어들이 실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사항들을 다 노출시켜 놨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B2C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이 물어본 내용, 뭐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이런 거 채널톡이나 이런 걸로 자동화 많이 해놓으셨잖아요. 근데 B2B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런 부분을 자동화해 놓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동화로 세팅을 해 놓으셨을 때와 안 해 놓으셨을 때 응답률, 응대율 이런 게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쉽게 세팅을 이렇게 벤치마킹 하셔서 하시고, 또 이제 제가 카탈로그 같은 게 좀 중요한가 해서 좀 여쭤봤더니 중국 셀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이어에게 좀 던지는 용도의 카탈로그를 다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사, OEM, ODM사도 있고 아니면 브랜드사도 있는데 OEM, ODM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1 응대가 중요합니다. 근데 브랜드사 같은 경우나 유통사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오더를 받고 빠르게 샘플 오더부터 쳐내야 계약을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플랫폼 사용하기 전에 이런 바이어의 특징, 실제 구매자의 특징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마련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 업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핸들링하고 있는 이제 국내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문의량이 조금 안 들어와요. 이런 고민들이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표를 처음부터 계속 좀 뜯어보게 된 이유가 이제 그런 고민 해결을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불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대비 지표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일주일 만에 문의량이 한 10배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좀 세팅을 해놓는 게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는지를 직접 체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유통사, 브랜드사, 제조사 이렇게 정말 특징이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브랜드사인지 어떤 종류로 입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성분 카탈로그를 세분화하시거나 아니면 워터 제형이라든지 이런 세분화를 해주시는 게 좋고, 또 명확한 가격을 노출시켜서 정품임을 인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FAQ라든지 본사 차원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어필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OEM, ODM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해외에서 좀 직접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시는 바이어들이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문의 비즈니스 호흡 자체는 엄청 긴 편일 텐데 그래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OEM, ODM 자동응답을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뭐 공장의 라인이 캐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다 물어보기 전에 세팅하셔서 이제 스펙 표준화 같은 것도 다 미리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오더 구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시각화해서 좀 어필을 하는 것이 가장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또 유통사가 있는데, 유통사 같은 경우에는 제품군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게 특장점입니다. 그래서 오더를 받았을 때 내가 빠르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 샘플링은 빠르게 줄 수 있는지가 중요했고, 추가적으로 그 현지 국가에서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첨언을 추가해 준다면 그 효과가 확실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컨퍼런스 갔다 오셔서 좀 지식은 많아지지만 실제로 저희가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좀 부족하고 좀 그런 부분을 원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어보신 내용 중에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전략 같은 게 있다면 저희가 그냥 온라인 플랫폼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품을 올린 게 아닌가, 오히려 생각해보면 반대 구매자의 입장에서 해봐야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인사이트만 가져가셔도 저는 그래도 한 20% 정도는 승률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단계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시고 우리 오늘 집에 가서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시고 어플라이 하시면은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인허가도 해야 되고 우리가 현지 국가별로 다 배송 이런 것도 다 세팅해야 되는데 그거는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앞단만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어쨌든 저희가 데이터 같은 게 많으니까 그런 이 모든 행동을 다 해놓고 구매 의사 결정을 다 해놓고 오더가 들어왔을 때 그때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물론 다 하고 나서 진출을 하는 게 가장 좋긴 하고요. 근데 이제 다 준비를 하고 한다면 너무 시점이 늦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은 오더가 들어오기 전에 해당 작업을 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리바바닷컴에서 업무를 하면서 실제로 한국 셀러들이 판매를 하고 있나? 아닌가? 저조차도 의심을 엄청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제로 문의가 몇 번씩이나 들어왔는지 그리고 실제로 매출이 나고 있는지 이런 걸 엄청 분석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도 박람회에 나간 것만큼 그리고 그 이상은 문의를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어가 실제로 유의미한지 아닌지는 저희가 만들어 가야겠지만 실제로 한국 제품들에 대해서 또 특히 뭐 건강 기능식품이라든지 K-뷰티와 관련된 제품들의 인기가 엄청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좀 한국 대상으로 저희가 온라인 결제 기능이 생겨서 사이트에 단순히 뭐 로그인하지 않으시고도 들어가셔서 이런 얼마 매출이 났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런 걸로 어쨌든 저희 의심을 한 차례 조금 꺾을 수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업체별로 어느 정도 매출이 나고 있는지 사이트에서 단순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엄청 많이 온보딩을 하면서 B2B 쪽으로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많이 분석을 하는데 바이어 셀러 발굴건을 직접적으로 이제 검색을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바이어가 나 이런 제품 필요하니까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한번 견적 제시를 해주세요라는 사이트인데 저는 이게 단순히 기능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해당 사이트에서 보통 세미나 자료, 뭐 트렌드라든지 그런 데이터 분석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신제품을 만드신다거나 해외 진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그냥 해당 사이트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분석용으로 한번 많이 사용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뷰티 관련된 수요가 4,000건 정도라면 어제자, 근데 이제 코리안 키워드로 검색해 봤을 때 1,500건에서 2,000건 정도는 지속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제품들이 그래도 상상이 아니라 데이터적으로 계속 꾸준히 인기가 있구나를 좀 많이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지표들로 제가 그냥 단순하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GPT 등등 해서 AI 툴에 넣으면 이런 인사이트들을 그냥 바로바로 뽑아줍니다. 요거는 제가 시간을 엄청 허비하지 않고 5분 만에 뽑은 지표라서 실시간 또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으니까 무료 데이터 같은 거 무조건 저는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요거는 그냥 예시로 제가 한번 담아와 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알리바바 데이터든 지금 데이터적으로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정부 쪽에서 지금 수출 바우처라든지 이런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도구 삼아서 해외 진출에 좀 성공적인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